여러분, 바보라는 말 참 쉽게 내뱉는 말입니다. 말이 느리면 바보, 계산이 서툴면 바보, 손해를 봐도 모른다 싶으면 또 바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머슴이라 했고, 주인마님은 시켜 먹기 딱 좋은 놈이라 했지요. 하지만 그 바보가 끝내 손에 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아직 모르십니다. 저도 아직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자, 이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양반가의 사랑채 뒤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25살. 키는 훤칠했으나 어깨는 구부정했고 눈빛은 늘 어딘가 멍했습니다. 주인집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이었지만 돌쇠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이거 장에 가서 팔고 와라. 돌쇠야, 저 밭 다 갈아엎어라. 돌쇠야, 오늘은 사랑채 기둥에 기름칠 해라. 부르면 대답했고 시키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쇠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산을 못한다는 것. 장에 나가 물건을 팔고 오면 늘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놈아, 이게 얼마야? 또 바가지 썼구나.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바보 소리를 듣지. 주인마님의 호통에도 돌쇠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놈은 손해를 봐도 모르는 놈이야. 머리가 비었어. 비었어. 주인마님 복이지. 저런 놈 데리고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어. 돌쇠는 그 말들을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일했고, 해가 지면 곳간 한쪽에 몸을 누였습니다. 인정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한 끼, 고리밥 한 그릇과 묵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요. 그런 돌쇠를 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놈은 바보야. 그의 봄, 마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 아래 개울가에 있던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다리는 마을과 장터를 잇는 유일한 길목이었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장에 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했고, 비라도 오면 길이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고쳐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하나? 품앗이로 하자는 말도 나왔지만 결국 손해보는 건 먼저 나서는 놈 아니겠어? 관가에 알리면 되지. 우리가 뭐.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부서진 채였고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그 다리 앞을 지나쳤습니다. 물을 길러 갈 때도, 장작을 구하러 갈 때도 늘 그 부서진 다리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주인 마님께 말했습니다. 마님, 다리를 고쳐도 되겠습니까? 뭐? 다리. 그걸 내가 왜 고쳐? 불편해 보여서요. 주인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 일이나 해라. 그게 내 다리냐? 돌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곳간에서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다리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는 모습, 아이를 업은 어미가 물가를 조심조심 건너는 모습, 비 오는 날 발을 헛디뎌 머머진 총각의 모습. 돌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 서면 손해라는 것을. 또 쓸데없는 짓 한다고 욕먹겠지. 주인만 이미 알면 혼날 텐데. 괜히 일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는 똑똑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냥 못 보고 지나가겠더라고. 돌쇠는 새벽에 일어나 남들 몰래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베고 돌을 날랐습니다. 낮에는 주인집 일을 하고 밤에는 다리를 고쳤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조금씩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저 다리 누가 고치고 있어? 설마 돌쇠 미쳤나? 저놈이 혼자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바보짓 하네. 바보짓해. 주인마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다리를 고쳐. 저러다가 다칠 텐데. 쯧쯧. 돌쇠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리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마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밤마다 돌아다녔어. 죄송합니다. 이 집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다리를 고쳐. 당장 그만둬.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는 다시 다리로 갔습니다. 다리가 거의 완성될 즈음 돌쇠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주인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놈이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나간다고? 당장 쫓아내야지. 하지만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말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다리는 좀 고쳐지지 않았소. 저놈이 일은 하잖소. 하긴 해도 말을 안 듣는 놈은 안 돼. 결국 돌쇠는 매를 맞았습니다. 다시는 주제넘게 나서지 마. 그날 밤 돌쇠는 곳간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등이 쓰렸고 팔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것 봐라. 괜히 나섰다가 혼났잖아. 바보가 설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정신 차렸겠지.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에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것을, 나서면 욕을 먹는다는 것을. 그래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완성되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편하게 오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랬습니다. 돌쇠가 다리를 고쳤다더라. 그러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돌쇠가 혼자 다 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돌쇠가 좀 무리하게 일을 벌였어. 우린 말렸는데, 심지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돌쇠가 제멋대로 해서 주인마님이 화가 나신 거야. 우리가 뭐라고 했겠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방관했던 사실을 지우고 마치 자신들도 뭔가 했던 것처럼 말을 바꿨습니다. 책임은 돌쇠에게 넘겼고 공은 함께 나눴습니다. 돌쇠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바보야. 저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니. 하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돌쇠는 여전히 주인집 머슴으로 살았고 여전히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너 저번에 다리 고친 일 있잖아. 이번엔 우물을 하나 파야 하는데 내가 좀 봐줄 수 있겠니? 저요? 그래. 너 일은 꼼꼼하게 하잖아. 부탁한다. 또 어느 날 옆마을 부자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돌쇠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들었소. 한번 만나보고 싶소. 저를요. 그래. 소문을 들었소. 묵묵히 일하고 말은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돌쇠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보라 불렸던 이유가 사실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욕심이 없었던 것,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던 것, 손해를 봐도 가만히 있었던 것. 그것이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명한 것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주인마님이 돌아가신 후 그 아드님이 집안을 물려받았습니다. 새 주인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 너 이제 그만 머슴 생활하거라. 네, 내가 보니까 너는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야. 앞으로 이 집 살림을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돌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바보라고들 하는데, 바보? 천만에 너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욕심 없고, 거짓말 없고,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나? 그날, 돌쇠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뢰를 얻었고, 사람을 얻었고, 자리를 얻었습니다. 돈을 번 것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쥔 것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돌쇠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바보였어.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주인집 식구들은 돌쇠를 신뢰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고, 조금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돌쇠는 왜 바보라 불렸을까요? 계산을 못해서, 말이 느려서. 아닙니다. 그는 욕심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칭찬받고 싶은 욕심, 남보다 앞서고 싶은 욕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사람들 눈에는 바보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손에 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뢰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떳떳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영리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빠르게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쇠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사람. 욕심 없이, 거짓 없이, 그저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많은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바보는 욕심 때문에 자신을 잃는 사람입니다. 돌쇠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린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